이제 수학은 뭐 우리 보통 이론적으로는 2분의 1, 3분의 2 마르면은 하라 그러는데 보통 잎이 한 두세 개 남았을 때 이게 이제 뽑죠. 그거는 뭐 뽑는 시기는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일찍 수확하면은 구가 덜 크고 저장적 감물이나 부표지 높고 늦게 수확하면은 구는 좀 커질지 몰라도 작업도 있고 통 터짐이 높고 너무 늦어도 저장성이 떨어지죠. 병해충 감염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흙 털 때 마늘끼리 이래 터시는 분은 있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분처럼 사진처럼 흙을 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터고 양쪽 손에 잡고 쉬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늘끼리 툭툭툭툭 부딪힙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가 저희들 이제 부딪힘 표시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딪힘 표시를 하는데 이만큼 상처가 납니다. 이게요, 마늘하고 양파하고 다른 점이 양파는 300g짜리가 수확 후 만약에 2주 말리면은 무게가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양파는요, 무게가 5% 정도도 안 줍니다. 300g짜리가 한 290g 내로 무게가 한 10g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근데 우리 마늘은요, 금방 뽑았을 때 마늘 한 통이 줄기 자르고, 이거 줄기 자르고입니다. 이 통만 60g이 나갔다. 이게 실지 마르면은 얼마나 가느냐 하면은 불과 한 40에서 45g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수분이에요. 그만큼 무게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수확하자마자 생마늘, 통마늘, 그거랑 완전히 건조된 마늘하고의 무게 차이가 한 25%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은데 이게 부딪히면은 당연히 상처가 난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뽑아갖고 말린 다음에 잘라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혹시 이렇게 이 주대마늘이라 그러는데 묶어서 아마 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묶어서 거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모르긴 해도 아마 재래종 마늘을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재래종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으로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뭐 노동력만 제가 봤을 때 된다면 가격 비싸게 받았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묶어서 걸어 말리면 그 사이에 이 줄기에 있는 양수분들이 구 비도록 하니까 구도 커지긴 하는데 많이 커지진 않아요. 불과 2, 3%. 다만 마늘이 더 단단해지죠. 이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라야만이 이제 뭐 보관도 쉽고 충격도 강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껍질이라든지 이게 건조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 대서나 재래종 같은 경우가 건조도 잘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들 곡물 건조기, 그러니까 고추 말린다든지 이런 건조기로 마늘 말리시진 않죠. 근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한 37도나 40도 정도에서 한 3일이나 8일 정도 건조하면 아주 깔끔하게 마릅니다. 다만 이렇게 한 40도로 높게 해서 한 거는 가급적이면 종구용으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종구용을 지나치게 이제 열을 가해서 급속하게 이래 마르면 혹시 나중에 발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종구용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이 온도를 조금 낮춰서 오랫동안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생리장애인데요. 생리장애는 실질적으로 이 벌마늘, 2차 생장이라는 건데, 마늘, 요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쫑도 있고, 쫑 안에서 가는 줄기가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마늘이 싹이 난 거죠. 마늘에서 싹이 난 거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 혹시 분해해 보신 분 있어요? 요 한 포기를 이렇게 가르면 줄기가 있고, 요 안에 각각 하나의 이렇게 가는 줄기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게 요 한쪽이, 그러니까 한쪽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자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게 마늘이 싹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을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마늘에서 싹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늘에서 싹이 난 게 아니고 마늘을 싸고 있는 껍질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마늘은 요 끝이 보면은 껍질이 뾰족하죠. 여기 뾰족한 상태에서 수독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질소질비를 늦게 주고 막 이러면은 식물체가 나중에 질소질이나 수분 흡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 시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미 쫑이 나왔죠. 쫑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제 수분 올라오고 질소질 올라오면은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질소질 비료는 굴을 키우는 것보다는 잎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게 없잖아. 잎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 갈 데가 없으니까 마늘 껍질을 키우는 겁니다. 마늘에서 싹이 난 게 아니에요. 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늘을 심으면은 마늘 껍질이 자란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저 생장점이 자라잖아요. 이거는 껍질이 자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렇게 어리는 거, 조금 발생된 거는요, 마늘 통이 위에 잘라버리면 얘가 별 문제 없어요. 씨마늘로도 괜찮고, 우리 먹는데도 지지 않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쪽처럼 아주 큰 거, 이런 식으로 얘가 일찍 발생해서 저게 아주 커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쪽이 다시 한 번 더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다시 쪼개져 버리면은 6쪽이 돼야 되는데 마늘이 36쪽이 돼 버린 거죠. 네,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심하게 발생되고, 이게 마늘이 한쪽이 돼야 될 게 심하게 발생되면 이렇게 한 통이 돼 버리는. 그래서 이런 거 되면 이거는 아무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까봐 겁나고, 그래서 지금 원래 지난해인가 그 영천지방에서 그런 게 많았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싹이 났는데 분명히 한 개라고 심었는데 옆에 새끼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많았어요. 씨마늘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이렇게 2차 생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하면은 지장 없는데 심하면은 다시 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여기 보면은 지나치게 큰 인편, 아까 말씀드린 저온 처리, 조기 파종, 유기물, 질소질, 늦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이런 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생장이 한 번 하고 멈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씨마늘을 저온 저장하면 안 되냐 하면은 저온 저장을 2번 받음으로써 쪽이 2번 놔줄 조건을 만들어 줘 버리는 거. 그래서 안 되고, 이게 일찍 파종하면은 일찍 파종할 경우는 식물체가 너무 큰 상태에서 겨울을 넘기면 초겨울 온도에서 쪽이 나눠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양파나 마늘이 쪽 나눠지는 게 초겨울 온도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2월 한 하순 3월 초에 온도가, 그러니까 그때 생육 상태하고 온도가 맞아 떨어져서 쪽이 나눠지거나 양파 꽃대가 올라오는 거지, 한겨울에 식물체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겨울이 따뜻하면은 이 현상이 많다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잎이 5개일 때, 잎이 5개일 때 저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 3월 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겨울이 따뜻해 가지고 잎이 5개 되는 시기가 2월 20일로 당겨버렸어. 그럼 2월 20일하고 3월 1일하고 이 온도 차이가 확실히 당겨졌으니까 더 낮겠죠. 이때 감흥이 돼버린다는 거죠. 생리적으로. 어쨌든 선생님들은 뭐 기본적으로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잎 아마 지금부터, 또 하나,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저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었는데. 특히 대서마늘이 그런 게 많은데 지금쯤 겨울
초입에 보면은 12월 달부터 보면은 잎이 약간 끝이 보라색으로 되는 게 보였죠. 그런 마늘이 생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좋은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정상적으로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특히 대서 같은 경우가 아주 붉은 빛으로 이렇게 잘 들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잎이 나서 이제 생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잎이 끝이 마르는 현상. 이게 병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잎 끝이 마르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생리장애입니다. 주로 이제 습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양분 불균형 이런 것들 병이 올 수도 있지만도 어쨌든 양수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약을 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영양제를 치시면 됩니다. 영양제는 이때 치는 거예요. 저는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왜냐? 제4종 복합비료 아시죠? 여러분들 영양제라고 얘기하는 게 다 제4종 복합비료인데 여기 보시면 질소, 인산, 가리 두 개 합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함량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 조건만 갖추면 영양제 제4종 복합비료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라는 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증 함량 성분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 함량이 1%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기준이 이렇고요. 복잡한데 여러분들 영양제 잘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질소나 뭐 이런 거 가리 뭐 수용성 인산 뭐 이런 비율이 5% 미만일 겁니다. 그 봉지에 보면은 저는 영양제 쓰지 말고 진짜 생육이 안 좋으면은 영양제 대신에 요소 연면 쓸 필요를 하십시오. 요소를. 그러니까 물 한 말에 한 60g에서 100g. 요게 0.3에서 0.5%쯤 되거든요. 물 한 말에 한 요소 60에서 한 100g 정도를 타다가 주면은 영양제 주는 거랑 효과가 저는 낫습니다. 가격도 싸고. 선택은 선생님들 하시겠지만도 어쨌든 영양제 역할은 이렇다는 거. 예? 이게 연면 시비는 당연히 뿌리로부터 흡수 못할 때 하는 거다. 굳이 잘 자라고 있는데 굳이 영양제 사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열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얕게 파종하거나 너무 늦게 수확하면은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또 2차 생장이 심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면 요 현상 마늘이 쪽이 안 나눠지는 현상이 있죠. 이게 그 간혹 가다 보면은 있는데 특히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스펀지 마늘이 이게 맨 처음에 99년도에 나왔던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그해 마늘이 비쌌는지 이분이 다음에 일찍 수확하려고 심어놓고 터널을 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멀칭을 하는데 구멍 뚫린 비닐을 해줬으면 좋은데 구멍 안 뚫린 비닐을 완전히 터널식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생육은 엄청나게 빨랐어요. 남들보다가 수확 시기는 앞당겨졌어. 근데 막상 수확하고 딱 보니까 이 현상이 무지 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그전에는 이렇게 비닐 씌우고 이런 재배를 안 했었는데 어쩌다 한 개씩 나왔지 왕창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럴까 찾아보니까 이게 비닐을 씌우면은요 이 저온 감응하는 온도가 보통 10도씨 이하거든요. 10도씨 이하에서 이제 감응이 되는데 이 터널을 씌우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야간 온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야간 온도만 이제 떨어지고 낮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게 식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10도씨 이하에 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쪽을 분화시키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 현상도 질소질 비료,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항상 강조하는 게 질소질 비료가 너무 체내에 많으면 이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식물체가 웃자란다는 얘기가 질소 성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정상일 때는 예를 들어 한 달만 저온을 받으면 됐는데 질소질 성분이 많으면은 한 35일이나 40일 저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온이라는 거는 우리 날씨는 어차피 고정이 돼 있잖아요. 하늘이. 그러면 식물체 조건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큰 놈을 심었거나 이제 예를 들어 퇴비 같은 경우 덩어리가 옆에 있거나 그래서 영양을 과다하게 돼버린 거는 얘가 쪽이 안 나눠지는. 그게 저희들 말로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못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는 문제가 있습니다.